최근에 바뀌었어요. 요약집을 먼저 볼게요. 요약집 129페이지. 자, 요약집 129페이지. 그죠? 페이지 오시면 거기 이행강제금 있죠. 쌍가리 2번에 그 동그라미 4번에 4번 보이죠? 연면적 85죠. 여기 85제곱미터가 자 이게 6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개정됐어요.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끝내주시고요. 뒤에 그 총 부가 있죠. 삭제. 그러니까 총 부가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요거 있죠. 끝까지 다 삭제. 여기서 이제 뭐 5회 뭐 이거 있죠. 아니 이건 그냥 뭐라고요?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에 자 영리 목적 위반 상습적 위반에 가중이 되는 것이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100으로 바꿔주세요. 동그라미 5번에 100분의 50을 어떻게 해요? 100분의 100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 다예요. 혹시나 나오면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여기서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말 못합니다. 그죠? 항상 나오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개발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법. 요약집은 50페이지고요. 요약집은 50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문제집은 100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00페이지.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인데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이 먼저 나와야 함에도 문제는 구역이 먼저 나기 때문에 관계없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는 뭐죠? 반대죠, 반대. 자,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 예외죠, 예외. 그러면 개발 구역의 지정은 자, 원칙 누가 하죠? 시도지사 대장이 하죠. 그죠? 걸쳐 있으면은 서로 협의해서 그죠?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랬죠. 자, 예외 누구죠? 자, 국장이 하죠.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첫 번째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중앙 행정기관장이. 자, 얘가 누구죠? 토, 관, 농, 수, 철, 매. 얘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할 때? 자, 요청할 때죠. 요청. 여기죠.
여기에 지방공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아는데 막상 지문에 뜨면은 아, 얘도 공공이잖아. 이런 느낌 가지면은 꼭 맞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장 줄여가지고 정출기관 하죠. 정출기관. 자, 얘가 뭐죠?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하죠? 아니죠. 얘는 제한. 잠깐만 요거를 잠깐 보시죠. 요거다. 제한. 여러분들 정 필기하지 마세요. 어디냐면은 요약집에 있어요. 요약집에 51페이지 있어요. 아시겠죠? 51페이지 있어요. 예. 51페이지에. 자, 여기서 정부 출연기관장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 예. 방금 말했던 공공기관에 아까 뭐가 안 들어가요? 지방공사가 안 들어갔어요. 아까 내가 이걸 보는 엉덩이겠네. 자, 중앙기관장은 이제 국장한테 내보내는 것이고 제한이죠. 자, 이럴 때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요게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와요. 요거하고 두 개. 토, 관, 농수, 철매. 그 다음에 지방공사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은 철제. 철이 뭐죠? 토, 관, 농수, 철할 때는 뭐죠? 철도 공사고, 철자일 철은 철도 공단. 길좀 줄이는 겁니다. 제주센터하고요. 자, 국장한테 제한하죠. 면적 얼마 이상? 3년 이상이죠. 이것도 무조건 뭡니까? 국가 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만이요. 자, 그러니까 행정청끼리는 뭐 하고요? 요청하고,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행정기관 장끼리 요청하고, 비행정청 공공기관은 뭐 하고요? 제한하고. 다르죠, 그죠? 그런데 과거에요. 기출문제 보면은 요청과 제한 이런 것들 장난치는 거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즉 지정할 자를 정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국장이. 그래서 시도 또는 대도시가 뭐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죠. 안 될 때. 다섯 번째, 천재 지변일 때죠. 자, 몇 가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얘만 물어보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자, 국가 갈 때,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또는 공공기관, 토관, 농수, 철매, 정출기관, 철제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한할 때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시도,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일 때죠. 요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 대장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국장과 협의해라. 아니죠. 얼마죠? 100만.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 딱 두 개 나와요. 한 개 더 나오죠. 공청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의무적 개최 100만 이상. 국장과 협의 딱 두 개. 딱 두 개입니다. 개발법은 숫자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정리해야 됩니다. 가서 봐. 요약집 어디 있는 거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자, 52페이지. 요약집 52페이지. 쌍가리 6번 절차 동그라미 3번에 리은 국장과 협의회 박스 안에 1번. 3번 주상 녹지. 보존 녹지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예. 뭐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죠. 주상 생자 면적 얼마죠? 1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국토법이랑 반대입니다. 그죠? 주상생자 1만 미만은 국토법이고 주상생자 1만 이상은 개발법이에요. 개발법. 그러니까 1만 이상이다. 주상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공. 도시외는 30만 이상이죠.
연, 초, 사 10만 이상. 아파트 연립 초등학교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10만 이상이죠. 연, 초, 사 10만 이상.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행을 보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 뭐라고요?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지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하지만 5번 도시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냅둬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락지구 있죠. 요 두 군데만큼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결정고시로 안 본다. 그죠? 두 가지. 특히 지락지구 특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자 요걸 묻는 문제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국가가 할 때. 2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러니까 누구죠? 중행위원장이죠. 장관이니까. 장관이 10만의 규모로. 그러니까 요청은요. 면적이 10만이건 1만이건 관계없이 어떤 숫자가 나온 거 관계없습니다. 10만이건 2만이건 100만이건 간에 구역 지정을 할 때 요청할 때. 맞죠? 3번 지방공사의 장이 틀렸죠? 정부 주정기관 철제, 공공기관 토관, 농수, 철매. 토가 뭐죠? 토주공,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수자문공사, 철도공사죠. 매는 그 외 매입 공공기관이죠. 지방공사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 3번. 토주공사장이 30만 규모로 여기 공공기관 여기 들어가죠? 맞죠? 30만 이상이니까요. 구역 지정을 밑에 보세요.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5번 천재지변. 자,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우리는 지정권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지정권자라고 부른다. 개발계획도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가.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면 누굴 지정하죠? 시행자. 이렇게. 자, 시행자 지정도 누가 하죠? 시행자 지정. 바로 똑같이 지정권자가 하죠. 자, 시행자는 크게 공공시행자가 있어. 그죠? 이 공공시행자 내에 아까 말했던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토관, 농수, 철매인 공공기관, 철제인 정부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죠. 그죠? 두 번째, 민간 시행자는 많지만 다 보지 말고 일는 순간 모르면 민간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등등등이 있다 그랬죠. 자, 이들이 자, 시행자를 지정해 달라고 뭐 한다고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인데 개발법은 특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도, 시군구에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제안할 때 이때 뭐는 빠지죠? 이 중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뺀다. 국가, 지자체, 자기 아랫사람한테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서로 협의나 뭐 이렇게 요청하겠죠. 조합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된 이후에 설립하는 게 조합이죠. 근데 구역 지정 전에 제한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국주를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 항상 강조합니다.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얘는 뭐예요? 제한. 1월 플러스 1월. 1월 내 가타 여부 통부. 연장 1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라고요? 1월 나와요. 1월 내 가타 여부 통보. 연장 1월.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다 통보가 나온다. 그리고 제한 시에도 이때 민간 시행령은 못 믿어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반드시 적용받아라. 이때 뭐도 포함됩니까?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서 특도시군구는 특히 특도하고 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역의 지정권자임으로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반 시장 군수구청장은 본인이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권자인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중에서 누굽니까? 특광도. 이 안에 있는 특광도에게 구역 지정에 대한 뭐 한다고요? 요청한다. 요청. 뭘 거쳐서? 자문을, 심의가 아닙니다. 자문을 거쳐서 요청한다. 특히 요거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뭐요? 국가지자체 조합은 해당한다. 그래서 3번이 그 내용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예, 조합은 아닙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줄거세요. 가장 큰 행정구역입니다. 이거 맞아요.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군구에게 제안서류를 제출한다. 만약에 저쪽에 양산시하고 부산시하고 이게 걸쳐 있는 게 무슨 구죠? 금천구예요? 금천구는 서울이지. 금천구. 만약에 금정구랑 양산시에 걸쳐 있는데, 그죠? 예. 누굴 찾아가서 제안하느냐, 그 얘기죠. 면적이 넓은 곳에. 따져보니까 양산시가 더 넓어? 그 양산시장에게. 아니야. 금정구가 더 넓어. 그러면 금정구청장이 간다는 얘기예요. 답 2번입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자 수용 여부 얼마내? 1개월 2월 아니라 1월 내에 통보하고요. 3번에 3의 경우 연장도 얼마? 1월 다 같이 시작. 1월 5번 특도시군구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용의 일부만 부담, 전부 또는 일부죠. 비용 부담은요 국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전부 또는 일부 다 됩니다. 전부를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의무적이죠. 또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고 일부만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게요. 4번은 풀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규모 가로 안에 숫자를 바로 연결한 것은 주상 생자 1만 이상이죠. 주상 1만 이상, 공 3만 이상, 주상생자 자의 녹지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 녹지도 주상생자 얼마? 1만 이상. 다만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1만, 3만, 1만이니까 답은 2번이죠. 6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순서대로 알맞은 것 기억.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 얼마? 무조건 1만. 왜? 구역의 개발 행위, 즉 도시개발
행위의 최소 면적이 1만 1만. 주상생자 1만 이상, 공 3만. 그죠? 최소 얼마? 1만 이상. 분할해도 각각 1만. 결합해도 얼마? 1만. 똑같아요. 자, 니은은 뭐 거의 책이 없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구역 지정 제한, 저를 보세요. 왠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추 보면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보세요. 제한할 때 일단 배웠잖아요. 얼마? 그러니까 면적은 제한할 때에 민간 시행자는 못 믿으니까 면적 얼마? 3분의 2니까 요거랑 다른 루트지만은 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그냥 3분의 2거나 이런 식으로 알아 그래 내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내진도 있어요. 구역 지정 제한할 때 얘는 구역 지정 제한하는 자가 결합 개발할 때 그 말이죠, 그죠? 얘는 그래서 민간은 못 믿으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의미에서 면적 3분의 2구나 이렇게 빗대어서 공부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런 형태로 나온 적 없습니다만은 요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 시에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뭐라고요? 동의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풀어주세요. 이거는 뭐 5번 풀었으니까 금방 알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저를 보세요. 도시개발 구역에서 요 지역은 절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뭐죠? 보존 녹지도, 그죠? 생산 녹지도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죠, 그죠?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잖아요. 8번 문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이거는 뭐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 구역에 지정할 때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를 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서 이렇게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9번.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효과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죠. 1번.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근데 앞에 아주 그죠? 나왔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2번에 1번. 이의 경우에 두 가지죠.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더 정확히 말하면 도시외인데 도시외를 쓰지 않아도 어차피 뭐 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됐든 안 됐든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도시외라고 써야 맞지만 안 써도 도시외임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취락지구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외 지역, 관동자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지를 않는다. 3번. 자, 1번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언제 하라고요? 지형도면을 작성한 다음에 알리는 거. 고시는 사업 시작해서 끝나기 전까지만 알리면 된다 그 말이야. 된다. 왜? 그 지형도면대로 사업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리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끝나기 전까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만 고시하면 된다.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은 특광, 특시 빼고 특도죠. 안 나오니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요약집 53페이지 있습니다. 53페이지 그거 나오죠, 그죠? 예, 한 페이지에 보시면 쌍가루 질문에 이제 1번은 벌써 했고요. 2번 밑에 있죠? 예, 동그라미 2번 밑에 이제 기역, 리은, 디귿 나오는데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여러분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게 많죠. 중복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요약집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면 2번 개발행위 허가에서 니은 볼게요. 중복이 안 되는 것 1번 중에서요. 가설 건축물까지도 허가받습니다. 국토법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넣은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응? 여러분들 TV 보잖아요.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는 것처럼 조립식 판넬로 창고를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받으려고. 막상 카메라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안에 산 흔적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보상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인정하지 않겠다. 허가받고 해.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그 외에 뭐까지? 대수성까지도. 심지어 용도 변경까지도 전부 다 허가받고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6번에 중목의 벌채식재. 벌채식재. 돈 안 되는 거 잘라버리고 돈 되는 거 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래도 그것도 비싼 것들. 이유가 뭐죠? 보상받으려고. 하지 못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 중에서 잘 나오는 6번이에요. 6번. 5번. 관상용 중목을 잠시 동안 식재하는 임식재는 허가받지 않지만 경작지에서 심는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는 것까지. 그래서 9번에 5번 보시면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식재하지만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답 5번이죠. 10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라. 1번 맨 끝에 간이 공작물은 허가 받습니다. 받는데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영으로 정하는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면은 허가받지 않는다. 2번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받죠? 3번 경작은 무조건 다 국토법이건 전부 다 허가받지 않고요. 4번 마지막 칸 맨 끝에 토속 채취라고 하면 허가받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면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받아요. 하지만 앞에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의 물건 적치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1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절차는 여러분들 52페이지에 쌍가로 6번에 있습니다. 뭐 순서 안 물어봅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돼요.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종의 기초조사는요, 보편적으로 보통 다 의무적입니다. 개발법만 유일하게 뭡니까? 의무적.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즉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 사업할 때는요, 이미 먼저 지정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그 광역도시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게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개발이 가능한 곳에,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정한 개발이 가능한 곳에, 그 두 계획에서 개발이 안 되는 곳에서는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두 계획에 부합된다, 적합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기초조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했으면 안 한가를 했잖아 벌써요. 기, 공, 지, 수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했고 개발 가능한 그곳에만 지정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두 계획이 없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없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에서만 지정해라. 어디죠? 자연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 그죠? 자연녹지 안에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만 지정해라. 이럴 때는 기초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안 했죠? 이때는 해야죠. 그래서 의무적, 이무적이다. 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맞는 표현이죠. 2번 시군구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0살 이상 일본인에게 공람시켜라. 그래서 그냥 공고하고 공람시켜라. 이 공람이 국토법에서는 열람입니다.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인데 열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에 개발법은 전부 다 공람, 공고, 공람이다. 그리고 개발법은요, 공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람 기간 똑같습니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똑같아요. 무조건 다 똑같아요. 이상. 3번 동그라미 2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 얼마 미만? 10만 미만인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어디에?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는요 10만이 넘든 말든 똑같이 합니다. 왜? 돈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일간신문의 공고는 돈 들어가요. 그죠? 몇 천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작다가 보는 것이죠. 그때는 돈 들어가지고 신문에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그냥 소식지인 그냥 공보에, 지자체 공보에 그냥 공고하라 그 얘기죠. 4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틀렸죠? 얼마 이상이죠? 100만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만약 이 지문이 딱 한 글자만 바꿉니다. 330만 이상 두 글자 빼버리고 이상자만 빼버려요. 빼고 330만 인 경우 하면 OX. 그것도 맞죠? 그죠? 330만인 경우 이것은 100만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인인지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하인지 잘 봐야 돼요. 하여튼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데요, 요것도 요렇게 내면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11번 문제가 시험 나왔다, 이거는 내가 인수할 겁니다. 답 없음 날 확률이 커요. 왠지 압니까? 330만 이상은요 100만 이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330 이상이요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옵니다. 나한테 딱 걸려, 이거 딱 걸려. 왜? 330만 이상인 경우 100만 이상인 교회는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틀다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면은요, 이렇게 됐어야 돼. 330만 인 경우 끝에 개최할 수 있다 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요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만 가자. 그냥 얼마? 100만 이상. 아시겠죠? 100만 이상 이렇게 알고만 가자. 시험에는요 과거에 30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30만인 경우, 30만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틀리겠지. 100만 이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일단 큰일 나요. 하여튼, 예. 답 없어도 4번을 맞게 고치는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계위 또는 시도도계위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그죠? 심의 거치고 협의해라. 심의 거치고 협의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 하는 김에 아까 넘어갔는데 100페이지에, 100페이지에, 잠깐만 앞에 100페이지에 100페이지에 1번과 2번도 넘어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그래요. 국장협의도 100만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330 이상은 협의해야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 가지고 내가 얘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못했지만 다만 정확히 하는 입장에서 일단 100만 이상이라는 것만 우리가 아시겠죠? 예. 이것도 남은 이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도시개발구역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 틀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요건 좀 절차를 알면서 해야 돼요.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죠? 인가받고 이 내용이 고시가 되겠죠. 고시가 되면 이제 각각 정해진 사업을 시행하겠죠. 뭐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 밑에 두 번째 이거 뭐죠? 한지 방식. 자, 요거 이렇게 세 번째. 섞어사는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잘 봐야 돼요. 원칙대로 할 때는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얘는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후에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 계획 작성해서, 자, 지정권자에게 뭐 한다고요? 인가 신청하죠. 그죠? 얼마 내에? 3년 내에. 그러니까 원칙은 3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를 신청. 자, 근데 예외는 달라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잘 보세요. 원칙대로 할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실시계획 이름을 넣으면 3년이지만은 만약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이름을 넣으면 예를 말한 거예요. 그죠? 예외. 잘 봐야 돼요. 몇 년 그때는요? 2년. 2년이죠.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얼마? 그때는 5년. 됐죠? 개발 계획을 얘는 뭐요? 수립해서 고시하면, 자, 이때부터 고시하면 똑같이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얘도 인가 신청 몇 년에도 얘는 똑같아. 똑같은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이죠. 그래서 이제 300일 때는 5년이죠? 5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자 12번에 1번 볼까요? 여러분들 53페이지 쌍가로 8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고 절로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부터 시작되든지 여기부터 되든지, 그죠? 뒤에가 개발 계획이면은 2년일 것이고 실시 계획이 나오면은 얼마야? 3년 되겠지, 그죠? 자, 실시 계획은 그죠?
틀렸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죠.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바로 3년 되는 날이 언제? 다음 날이죠. 왜냐 문제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나가기 때문에 밑에는 다음 날 쓸 거 없죠. 예. 그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은 얘는 뭐죠? 완료 해제죠, 그죠? 완료 해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완료 해제이기 때문에 환원 폐지가 없지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절로 여기 보세요. 개발계획 수립 예외죠, 그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이날부터 아니죠? 요거 구역이 정된 날부터 요거잖아요. 몇 년 내에 맞잖아요. 2년이 되는 날까지 뒤에 거 개발계획이잖아요. 개발계획 미수립 시 2년 되는 날 다음 날 가로 안에 면적이 얼마? 330만 미만이나 써줘야 됩니다.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왜? 330만 이상은 5년이기 때문이죠. 맞는 거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럼 일단 예외라고 전제했지, 그죠? 전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자, 몇 년에도 3년 실시계획 작성해서 3년 내에 인가 신청해라. 요것도 330만 미만인 경우죠. 이상 경우는 몇 년이라고요? 5년이기 때문이죠. 예,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합니다. 14번부터는 개발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네. 다 합시다. 그냥. 다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2장 나갈게요. 1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있다. 결합, 개발 가능하죠, 그죠? 2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개발 계획은요 내용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구역의 지정은 뭘로 할 것이고 이름은 명칭은 위치는 뭐 면적 크기는 많죠, 그죠? 시행 방식은 뭘로 할 것인가, 시행자 누구로 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환지 방식을 한다. 만약에 여기서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일 때는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또 지자체일 때는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번에 2번이 그 얘기예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들렸죠? 동의받지 아니한다. 3번 광역시당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죠. 무조건 공람하라, 공람하지 말라 이런 말 자체는 아예 틀린 거예요. 법에 없습니다. 무조건 공고 공람 이런 말 나오는 건 공람시키는 것이죠. 얼마 이상 공람? 14일 15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개발법상 공람은 다 똑같아. 14일 이상. 그것만 알아도 공람시키지 않아라? 틀렸죠. 해야죠. 14일 이상.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죠. 5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완료가 중요해. 완료자가 안 나오면 중도해제. 중도해제는 애초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원, 폐지. 근데 완료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제야.
환원 폐지가 안 나오죠.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옛날 걸로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겁니다. 반대죠, 그렇죠? 만약에 폐지된 걸로 본다 하면 틀리겠죠? 보지 아니한다 맞는 겁니다. 답 5번. 자, 14번은 개발계획인데 보니까 전부 다 중복된 지문이야. 여러분 풀어봐 주시고요. 대신에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 중복된 게 많아서 그래요. 15번 풀어주시고 14, 15만 딱 두 문제만 복습할 때 풀어주세요. 16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먼저 요거죠. 이렇게 우리가 미개발지역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발계획을 지금 막 수립하면은 금방 하루아침에 보면 다 퍼져. 그죠? 그럼 땅값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올라간 다음에 구역 지정하면 뭐 할 거야? 수용 방식은 아예 못 해요.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구역을 먼저 팍 지정했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오늘 밤 12시부로 어느 특정 지역에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야. 그러니까 피켓 들고 시청 앞에 가지고 사랑도 명예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사유재산권 침해받았네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경기도 일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 막아보고자 지정하니까 본인들 돈 벌 새도 없이 막 지정하는 건 난리나는 이유가, 아니 아파트 많이 지으면 개발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요 그냥 땅값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요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요, 여기 배웠잖아. 공공택지 안에서는 100% 적용하지만 민간택지 중에서는 일부를 지정하잖아요. 현재 지정된 곳이 없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있었고 했었고 아니, 안 아팠는데 앞에 계시면 이런 말에 가지고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아직까지 민간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 곳이 없었어요. 이제 최근은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뭐 평당 1000이면 한 600, 700가 떨어집니다. 왜? 측정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땅값 플러스 기본적 건축비거든요. 건축비.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 이제 알파 있지만 그 차이 없습니다. 개인이 먹는 마진이 이제 팍 줄어드는 것이죠. 하여간에 여기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뭐죠? 미개발 지역. 여기 문자 잠시만 하지 말고. 개발 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할 때. 구역 지정을 있으니까 구역 안에서 한번 개발 계획, 멋진 개발 계획을 한번 그려서 제출해라. 그건 분명히 시행자가 할 겁니다. 왜? 당선되면은 본인이 시행하려고. 그죠? 시행자 한단 말이죠. 시행자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들이지 뭐. 그렇잖아요. 뭐 많잖아요. 브랜드 회사 뭐 LG 뭐죠? LG 자이, 그죠? 대우, 푸르지오, 삼성, 레미안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하려고 뭐 설계하는 거 뭐 다 있겠죠 안에, 그죠? 예, 대기업인데. 두 번째 뭐죠? 미개발 지역. 여기는 양이 많죠. 미개발 지역은 주상공 합해서 30% 이하인 지역. 반대로 말하면 개발되지 않은 녹관농자가 보존 녹지를 뺀 녹관농자가 70%가 넘는다 그 말이잖아요. 미개발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주상공이죠. 근데 생산 녹지가 30% 이하, 자연 녹지, 도시 외 지역, 관농자, 도시. 이게 미개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누구랑? 중앙 행정기관장과 뭐한 지역?
협의해서 명색의 국장은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입니다.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같은 끼리끼리 장관끼리 협의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근데 하는 건 좋아. 요 용도 지역만큼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뭐죠? 자연 환경 보전 지역만큼만은 해라. 왜? 안 해도 여기 미개발 지역에 할 수 있잖아요. 크게 이거요. 미개발 지역은 여기 딱 써놓고 이제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이 아까 말했던 개발 계획은 많이 이 중에서 박수세단 요거죠. 박수세단 그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 수용사용 세입자 단계별 요 네 가지는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중에서 요 네 가지만큼은 예외적으로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뭐요?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박수세단 요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16번 보겠습니다. 아닌 것 1번 개발계획 공모, 2번 자연녹지 지역, 3번 계획관리, 도시외니까 도시외 계획관리, 4번 국장이 국가능력 발전을 위하여 중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제외하는 거니까 딴 건 다 되는 겁니다.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구역면적의 100분의 40 틀렸죠. 100분의 30 이하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무조건 뭐요? 100분의 30 이하니까 40은 안 되죠. 틀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7번 개발계획 수립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저를 보세요. 방금 했잖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얘는 뭐죠?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죠. 틀렸습니다. 수용 방식 아닙니다. 저를 봐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이 저를 보세요. 개발계획의 원칙이건 예외건 먼저 수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은 많지요. 근데 실시계획이 나중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중 수립하는 실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죠? 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수립 안 됐어요. 그죠?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도 안 된 실시계획에 뭐 들어맞도록 부합하라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그죠? 그러니까 2번 실시계획에 맞게 아니죠. 틀렸죠.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맞게가 아니라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게 되는 겁니다. 3번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은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수립. 이거 뭐요? 330만 이상이니까 틀렸죠. 얘는 아예 틀린 겁니다. 330만 이상입니다. 4번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틀렸죠. 여기 실시계획입니다. 여기 안 적었지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요. 여기 칠판 지우지 마세요. 예, 이어서 할 테니까.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여기 실시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이 계획도 사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5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요거 밖의 지역 요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 그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예외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18번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을게요. 박수, 세, 단 빼고 답이에요. 그렇죠? 예. 넘깁니다.
자, 19번. 자, 19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앞에 했던 거지만 복습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이죠. 맞죠? 2번 나오네. 시행자가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동의받지 않지요.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다. 이제 배울 겁니다. 조합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만 하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과 동의 요건이 같을 수밖에 없지요. 4번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을 한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포함하죠. 순서가 사유지를 먼저 하고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은 그때 국공유지를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두 번째라는 얘기지 국공유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5번에 3번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한다. 공유 몇 명? 공유 무조건 한 명이. 이거는 뭐 법 불문. 공유는 한 명이다. 답 4번이죠. 자, 20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설령 나와도 이거 찍어야 돼요. 하지 마세요. 20번은요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거 하려면은요 한 페이지 다 외워야 돼.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겁니다. 틀리라고 내는 것은 틀려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잘 나오는 부분은 공부해서 반드시 맞추고, 왜 안 따라요? 반드시 맞추고, 틀리라고 낸 문제는 반드시 찍어서 맞추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